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교안 부대변인 오늘 현안 브리핑하겠습니다.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 없다.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예결위에 출석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하여 국민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여성가족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발언입니다.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을 운운하며 답변을 피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에 대해 피해자의 아픔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모양새까지 민주당의 모습을 빼다 박았습니다. 이처럼 죽이 잘 맞는 당정이었습니까? 이 장관은 한술 더 떠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선거와 결부되면 과잉 정쟁이 될 확률이 높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에도 올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N차 가해를 하고 정치적 욕심을 위해 당원까지 고쳐가며 선거에 결부시킨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여성의 고통을 보듬고 대변에도 모자랄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여당의 후한무치를 감싸기 위해 학습 기회라는 황당한 궤변도 늘어놓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습니다.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20년 11월 5일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교안,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네. 총리님 성인지 예산 어떤 예산인지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국가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배분한 예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점 사업이 뭐냐? 네,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업으로 7개 부처 3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0년보다 2021년에는 6개의 사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네.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020년, 2021년 성인지 예산 현황입니다. PPT 봐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앞에 말한 중점 사업을 포함해서 총 304개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의 규모는 약 35조 원이나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올해보다 사업 수는 20개, 예산 규모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나오셨나요? 아니면 처장님이신가요? 네, 사무처장입니다. 네, 처장님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죠? 4월 1일입니다. 4월 7일입니다. 네, 내년 재보궐선거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 곳에서 있죠? 서울과 부산 두 군데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 두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얼마죠? 서울과 부산을 합쳐서 지금 833억 정도로 그렇게. 예, 아니 838억 원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인 것이죠.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명명하겠습니다. 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 위계상 가장 약한 처지에 놓인 여성 직원에게 휘두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한 곳도 아니고 무려 2곳, 서울과 부산시에서 치르게 될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드는 비용 838억 원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꼭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답이 저희가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관님 참 편하십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 원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영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대답이? 저희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거를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변명이라고 국민을 대변해서 이 정부를 대변해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이신가요? 아니, 제가 정부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이런 명시하는 간단하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저희는 피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성인지 인식이 보다 균질화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하십시오. 그런데 2030의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의 이런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인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이거다 아니다는 답을 못하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이신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여성가족부 장관님 맞으십니까? 저는 이 성평등의 문제나 이 성폭력 피해의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기본이나 피해자의 안정적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과잉 정쟁화되게 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 정쟁입니까? 지금? 선거의 결부가 되게 되면 지금 과잉 정쟁이 될 장관님의 가능성이 말씀은 높습니다. 예.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욕되게 하며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무슨 자격으로 35조 원이나 되는 성인지 예산의 예산 결산 기준을 만들고 각 부처나 기관에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그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성인지 이 성주류화 예산 편성은 95년 북경 여성대회 이후에 전 세계가 따르는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이지 저 어쨌든 장관 기준을 개인의 판단에 장관님께서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좌지우지되는 장관님의 그런 비민주적 예산은 아닙니다. 장관님이 기준을 만드시죠. 기재부 장관님하고 같이.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죠. 장관 개인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95년 그러면은 이후에 장관님은 지속된 하나의 지구촌에서 하나의 약속이고 그거에 관한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 장관 기준을 개인의 만드는 평가가 여기에 것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기재부 장관님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세계적 기준 이런 것으로서 마치 남의 것인 양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예. 내년도 성인지 예산 중점 사업이 성폭력 방지라는 것이 과연 이럴 때 무슨 소용이 있고 성인지 예산 규모가 35조 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당장 여당 소속 시장 2명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 세금 838억 원을 들여서 선거를 또 치르게 생겼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내민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예, 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우리 정부는 성인지 관련 예산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7조 5천억에서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고 또 대상 사업도 여성가족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그 답변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5조 원의 예산이 그야말로 성인지 예산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안 할 수 있었고 있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중앙선관위에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내년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다시 치르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선거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에게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뚜렷한 견해는 없으신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순 오고든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놓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당원까지 바꿔가며 후보자를 다시 낸다고 합니다. 명백한 3차 가해 행위입니다.